네, 중학교 정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대전 둔원중학교 정종호입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앞서서 이제 정훈열 선생님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매스컴에 보면 AI, 소프트웨어, IT 이야기로 도배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월마트가 세계 최대 매출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2022년 아마존한테 매출이 추월당합니다. 이거를 오프라인이 온라인에게 굴복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뉴스가 이제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후에 금융도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이 대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뭐 모터스였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첨단 주행 기술이 들어와서 모빌리티라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시대가 왔지만 그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 코딩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카라쿠 배당토지냐 이러면서 예전에는 3D 산업이라고 하면서 좀 기피했던 직종인 개발자가 이제는 어,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직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학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엄청 감소하고 있죠.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감소하는 만큼 이제 대학도 줄어들고 있고 대학의 학과도 정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학과도 정원도 줄어들고 있지만 첨단학과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학과는 오히려 신설되고 정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 고려대 데이터과학과나 보안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학년도 신설 대학이에요. 그래서 뭐 좀 정보도 없고 선배도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4월에 전문교과 2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국가 교육 과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개발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그 중점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지역 분권화, 학교 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과 이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학습 평가 체제 구축, 요걸 중심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이제 융합 선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있었던 과목들로는 좀 학생들의 모든 이런 진로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문교과 2에서 과목을 가져와서 진로 선택으로 이수를 했지만 이제는 융합 선택이 과목이 생겨서 전문교과 2에서 진로 선택으로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더 줄어들 것 같고 또 융합을 강조하는 게 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이런 과목 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보교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초 진로 선택 하나만 있었는데 데이터 과학이 신설되고 소프트웨어 생활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어, 다른 과목 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를 거치면서 모든 교과목이
그 과목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거의 유일하게 정보교과만큼은 이렇게 과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학자시가 신설이 됐습니다. 한 4년 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4년 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3년 차까지 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 고교학점제가 이제 좀 스며드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까지 내려와서 학자시를 통해서 이제 좀 어, 여러 가지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추후에 더 중학생들한테도 이제 과목 선택,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외에 교과목을 무조건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고시외 교육과정으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정보는 과학기술 과정 교과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정보가 또 따로 교과군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보 교과군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또한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해야 된다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두 배인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두 배 이 편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아직도 정보 교과에서 좀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과군이 신설이 되고 이제 의무 시수도 늘어난 만큼 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정보 교과군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그래도 뭐 다른 이슈도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먼저 과학기술 과정 정보 교과군에서 먼저 시수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외에 교과군 시수를 조정해야 되고 창체 20% 감축 시수 조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학교 자율시간으로 편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장에 이런 다른 선생님이랑도 소통을 하고 제가 있는 대전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 선생님 얘기도 들어봐도 거의 뭐 대부분이 이 학자시로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안타까운 불만의 소리도 좀 많고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론 해설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무부장 선생님들은 뭐 그렇게 순서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뭐 1순위가 있냐, 2순위가 있냐, 이렇게 없고 그냥 나열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총론 해설에 있는 거를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야 되고, 모든 교과를 고려해야 하는 이제 교육과정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네 번째만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정보 교과에서는 이제 다른 교과군에서 시수를 조정하길 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정보 과목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문화가 이제 디지털 문화로 바뀌고 그다음에 자료와 정보가 데이터로 바뀌고 그다음 문제 해결과 프로그램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영역이 신설되었습니다. 각 단원을 한번 짧게 보면요. 컴퓨팅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어, 나 다른 이런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을 배우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컴퓨팅 시스템이 1단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맨 처음 중학교에서 정보를 배우면 가장 먼저 이제 컴퓨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수집, 분석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와 정보라는 단원명 대신에 데이터라는 단원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라는 단원 영역명을 쓰는 만큼 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인공지능 기초와 데이터 과학의 연계성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입니다. 다른 단원에 비해서 성취 기준 수도 확실히 많고, 중학교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프로그램 툴에 이렇게 치우치기보다는 알고리즘을 강조하면서 범용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설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 영역이 신설이 되었고요. 다른 중학교 다른 과목에는 인공지능 영역이 없어요. 유일하게 중학교 정보에서 인공지능 영역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문화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시스템부터 인공지능까지 전 내용을 배우고 나서 이제 디지털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원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 그 다음 프로그래밍을 꼭 다뤄야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유일한 인공지능 영역, 그 다음에 요즘에 학교 폭력 이런 사건들을 보면 뭐 이런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뭐 카카오톡이나 SNS나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서 이런 디지털 사회 윤리, 문화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이때 이러한 이 단원 하나하나가 이 중학교 정보가 68시간 이상 편성돼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할 때 정보가 왜 68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단원명 자체가 하나의 편성 근거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또 언급을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자면요. 요 다른 과목과 성취 기준 개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경남 연구회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 개수가 늘어난 과목은 음악과 정보인데요. 음악은 거의 한 두 개 그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정보는 무려 8개 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위로 중학교 정보를 편성할 경우에는 아까 봤던 5개 영역 중을 최소 2개, 많게는 3개 정도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뭐 기술과정이나 국수형처럼 뭐 1학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3개 학년에 한 과목밖에 배치를 1년밖에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또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전반적인 그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 성취 기준에서 곱하기 2하면 34개인데 왜 25개냐면 수업량 적정화를 위해서 좀 고려를 한 개수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단원도 그렇고 다른 단원도 그렇고 신설된 인공지능 단원 특히 요 단원을 가르치는데 좀 필요한 이런 시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 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중학교 정보와 고등학교 정보, 그다음 소프트웨어 생활이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 그 해당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교과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다양한 루트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 어,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초 심의를 맡았어요.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볼 때, 더 수준이 올라가고, 또 진짜
더 잘 만드는 노력이 더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2022 특히나 인공지능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2015 때는 되게 뭔가 급했어요. 빠듯했어요. 교과서 개발하는 시간도 심의하는 시간도 이게 좀 급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게 예고가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내실화된 그런 교과서가 이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시의 과목, 학교 자율 편성을 위한 고시의 과목인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재승인 작업을 하는 재승인을 받는 고시의 과목이 있고, 그다음 신설되는 과목이 있는데요.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의 과목을 하면 아무래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렇게 지역교육청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개설한 교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먼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이 재승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다른 인공지능이나 이미 진로 선택에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고등학교에서는 그 과목으로 이제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육청에서도 정보과제 연구가 재승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 연구 과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고정보, 이제 뭐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뭐 소프트웨어 생활을 배운 후에 뭐 3학년 학생들이 올라와서 정보과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9월에 정확하게 확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전교육청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도 재승인 예정이고 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대덕 마이스터고에서 이렇게 만든 과목이어서 조금 심화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학교에서 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과 코딩, 중학교 고시의 과목, 고등학교 고시의 과목에 비해서 중학교 고시의 과목이 좀 부족한데 경북 앱과 코딩이라든지 경남의 피지컬 컴퓨팅이 재승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주교육청의 컴퓨터 융합은 재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렇게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중학교 귀한 고시의 과목이 재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이 이제 창의재단이랑 같이 협력해서 재승인 중인데요. 학생들한테 이 프로블링 솔빙이 문제 해결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과목이라 생각을 해서 중정보를 가르친 후에 이런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 같은 과목으로 학자실을 또 편성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교육청에서 뭐 인공지능 피지털 컴퓨터형,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천교육청은 확실히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피지컬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과목들이 많아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그리고 여기 한 챕터가 좀 빠졌는데요. 예, 제가 모르고 편집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시의 과목을 지금 승인받고 있는 게 있어요. 대전교육청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 중학교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램 가칭이거든요. 아직 확정이 다 안 나서 다들 가칭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인천교육청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의 과목 중학교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자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화두가 되면서 이 세 개 말고도 다른 교육청에서나 아니면 다른 학교 단위에서 고시의 과목 개발이 엄청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 1학기 초반에는 어떤 과목을 학자시로 편성해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더 학생들의 진로와 역량 이런 거에 맞춰서 다양한 교과목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것도 제가 지금 정리한 것도 공문으로 받은 건데 그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아마 정리가 돼서 공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에서의 적용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난 성취 기준 및 영역 68시간 이상 편성이 필수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1시간을 줄이고 정보 2시간을 편성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주변 선생님들은 90% 이상이 학자시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시수를 늘리는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뭐 학교 환경, 뭐 학부모, 그다음에 이제 교과목 특색이라든지 너무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서 결정되는 게 시수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성취 기준이 늘어났다.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중학교 정보에 있고 68시간 이상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못 가르친다. 그리고 유일하게 중학교 과목에서 인공지능 영역이 있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각 단원마다 학생들이 꼭 필요한 앞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역량임을 강조하고 또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뭐 교무부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께 먼저 가서 이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라는 지침도 있다라고 먼저 조금 얘기를 나누면 실수 늘리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가 68시간 늘어나도 이 학자시라는 어, 영역은 또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안정화되면서 선택 교과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힘들어지죠. 다과목에 뭐 다시수에 다학년에 그다음 생기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나 수업 준비할 것도 이제 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힘들지만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짜고 그런 수업을 들을 때 더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성취감도 높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봐왔던 만큼 중학교에서도 이런 학교 자유 시간이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보과에서는 더 다양한 뭐 인공지능 데이터, 뭐 앱과 코딩, 문제 해결 등등 이런 다양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융합이 더 강조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융합은 하면 좋은 거라고 인식이 됐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융합 수업 같은 거를 좀 정리했는데요. 어, 제가 CJ 택배 연구원한테 인천 택배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 교육 자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군집으로 하면 행정구역 위주인 택배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군집점을 중심으로 택배 시스템에서 최적화할 수 있다. 유류비도 아끼고 뭐 비용도 아낄 수 있다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백석과 김수영의 시를 분류해서 이 시인의 특성을 자연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제 이미지 CNN 모델도 있고 그다음 김웅도와 신용복의 화풍을 분류하고 요 김웅도 그림 중 하나의 월화 정인입니다. 근데 저 달이 초승달이 이제 그 개기월식의 일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미술이랑 지구과학 융합 수업을 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인공지능 만들기, 뭐 데이터 분석하기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시각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요 절차,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에 적용하고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뭐 탈모 예측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면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활동까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 핵심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보편적인 핵심인 이 연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이 프로젝트를 할 줄 아는 이런 수업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한 그냥 좀 단발적인 그냥 융합 수업이 아닌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내실화 있는 정보 수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그다음 교과서랑 그다음에 시안 개발 연구를 참고해서 요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